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누군가에게 호감이 생기면 그것을 드러내는 형태가 좀 많이 달라요. 남자의 경우에는 호감을 드러내는 폭이 비교적 여성에 비해서 넓죠. 그래서 애써 감추려고 해도 잘 감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여성의 경우에는 호감을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좀 인색한 편이죠. 이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성별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그 초기의 감정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뭔가 정복욕이 생기고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소유욕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호감을 상대방에게 드러냄으로써 구애를 하려고 하죠. 반대로 여자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었을 때 그 들게 되는 초기의 감정이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좋아했다가 마음에 품었다가 행여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호감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있는 감정도 애써 잠재우려는 성향이 보편적으로는 강한 편이죠. 우리가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방법은 이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먼저 상대방한테 고백을 해보면 됩니다. 그 고백을 상대방이 받아주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이고,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질 못해요. 뭔가 내 자존심도 있고, 또 이게 뭐 밖에서 우리가 술자리 같은 데서 만난 경우라면 그래 자존심이고 뭐고 눈 감고 한번 해보겠어요. 근데 이게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내 생활권이라면 이렇게 했다가 소문이 퍼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좀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소셜 같은 공간에서는 서로가 감정에 확신이 없다면 고백을 선뜻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게 맞습니다. 왜 연애 잘 못하는 남자들이 여자가 조금만 잘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나한테 감정이 있나? 이런 생각하다가 그 여자한테 호감이 생기고 남자답게 내가 고백해야지 이러다가 뒤에 가서 곤란해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사회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누군가의 연애, 감정 이야기가 타인들에겐 굉장히 가벼운 가십거리가 되고 시간 때우기용, 흥미용 이야기로 놔두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 고백이 아니라 누가 누구한테 사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정도로도 굉장히 좀 크게 퍼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내 자존심도 좀 지키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인데, 이 방법이 뭐냐면 은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호감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분명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드러내는 호감의 크기가 누군가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정도의 호감을 드러내는 것인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작은 형태로 드러내야 됩니다. 말했듯이 소셜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내 뜻이 왜곡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실제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따뜻하게 대한 것 뿐인데, 제가 누굴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놔두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그냥 마치고 조금 챙겨줬더니 다른 날 다른 사람이 와서 선배님 제 좋아하시죠? 이런 경우 분명히 생긴다고요. 전혀 관계없는 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소셜 전체에 다 퍼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겠죠. 사회적인 안정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먼저 굉장히 작은 호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뒤에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점점 호감을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무적인 얘기를 끝내고 상대방을 내가 지금 평소에 유심히 보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는 단서, 이런 게 좀 드러나는 질문 하나를 덧붙인다던가, 누구씨 오늘 이거 처리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오늘 구두 다른 거 신었네요? 요새 몸이 점점 좋아지네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타인이 들었을 때도 뭔가 큰 문제가 없는데, 당사자한테는 저 사람이 나를 관심 있게 쳐다보나? 이럴 만한 굉장히 낮은 수준의 호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상대방의 반응을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조금 쑥스러워하는 것이 있거나 뭔가 긍정적인 느낌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호감의 정도를 좀 더 확장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지켜보고 있다는 단서를 제공하는 질문 정도였다면 이 뒤에는 좀 더 강한 질문을 써보는 겁니다. 마치곤 뭐예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사적인 질문을 던진다던가, 여기에서도 만약 상대방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면 또 한 번 확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근데 상대방이 벽을 친다던가 나랑 대화를 끊어내려는 모션을 보여준다던가, 그럼 거기서는 우리도 과감하게 관심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왜? 일단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것은 판명이 났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집단에서 내 이미지를 챙겨야겠죠. 괜히 가십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 집단에 있는 다른 사람들, 성별을 가리지 말고 그 집단 전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진다던가, 이렇게 상황을 좀 중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화법 팁인데, 제일 노골적인 질문 단계가 뭐냐면 어떤 것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자, 생각해봐요. 우리가 회사에서 누가 누구한테 누구 씨는 어떤 음식 좋아해요? 라고 묻는 걸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뭔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들리죠. 우리가 이렇게 보이게 된다니까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질문 뒤에 중화하는 문장을 덧붙여 주는 겁니다. 누구 씨는 어떤 맥주 좋아해요? 아니, 이번에 테라라고 국산 맥주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는데 되게 괜찮더라. 이렇게 내가 던진 질문 뒤에 질문 안에 들어있는 핵심 키워드에 좀 더 힘을 주면서 그 문장의 부담감을 중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화법도 활용하면 좀 안전하게 상대방의 반응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